네, 목요일장 또 전략 알아봅니다. 한국투자증권 이프렌즈에어팀 장용혁 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시장 아주 단순하죠. 네, 테이퍼링 우려가 나오면 조정을 받고 테이퍼링 우려가 완화되면 또 상승하고 이런 시장이 다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떻게 시장을 보십니까? 네, 우선 꽤 오랜 시간 동안 변동성은 크고 연속성은 없고, 근데 요즘엔 또 하락의 연속성은 나옵니다. 상승의 연속성은 또 짧게 끊어지죠. 그러니까 짧게 반등하고 크게 빠지고 이게 반복되고 있고, 거래대금은 지수 2000 시대 거래대금 3조가 웬만입니까? 메말라 있습니다. 당연히 시장이 어렵죠. 외국인들의 시장 점유율 자체가 상당히 높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2014 예산안 합의 나오면서 초미니 테이퍼링 850억 달러 중에 5억 달러면은 이거 양으로 보면 별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상징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QE 가이던스는 내년 3월인데 12월에 스타트를 끊으려는 시도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조금 우려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거 우리나라에서 실시하는 테이퍼링입니까? 그리고 어제 테이퍼링 실시했는데 달러는 빠졌습니다. 그러면은 좀 생각해 볼 필요는 있죠. 무조건 앞으로 경제 지표는 잘 나와야 됩니다. 지난주에도 강조 많이 드렸던 내용인데 한번 생각해 보시죠. 더 이상 테이퍼링을 지연할 수 없는 분위기로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테이퍼링 분위기를 잘 이겨낼 수 있는 경제 기반을 갖춰야죠. 이겨낼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회복해야 시장이 버틸 수 있습니다. 지난주 미증시 보시게 되면 어제는 좀 밀리긴 했습니다만 잘 버텼습니다. 처음에 ISM 제조업 지수가 2011년 4월 이후 최고치고요. 그 뒤이어서 나온 ADP 민간 고용이 서프라이즈를 냈고, 실업률이 전월 대비해서 0.3%포인트 감소한 7%입니다. 버냉키가 얘기했던 7%거든요. 에번스 룰과는 차이가 약간 있습니다만 상당 부분 테이퍼링을 실시할 만큼 경제가 좀 개선되고 있다. 물론 이 실업률이 구직 포기자들이 많고 고용률 자체는 밑으로 굉장히 떨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질적으로는 별거 아니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만 늘 기준은 실업률이었거든요. 그럼 이제 테이퍼링이 진짜 본격화되는 모습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요걸 한번 볼까요?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하고 달러를 제가 가져왔는데요. 보시게 되면 미 국채 10년물 가격의 움직임을 보시게 되면 수익률이 오른 거, 그러니까 즉 달러 가격이 떨어진 거죠. 채권 가격이 떨어진 거죠. 테이퍼링을 어느 정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근데 달러가를 보시게 되면은 달러는 테이퍼링 실시되면 어느 정도 강세 쪽으로 흐르는 게 일반적인 예상인데, 보시는 것처럼 어제 같은 분위기에도 어제 지수는 크게 밀렸습니다만 달러가는 오르지 않았거든요. 그러면은 더 이상 테이퍼링 악재가 시장을 100% 쥐고 있는, 화면에 나오는 구성은 뒤바뀌어 있죠. 왼쪽이 10년물 금리. 네, 10년물 금리고 오른쪽이 달러 인덱스. 그러니까 국채 금리가 올랐다는 얘기는 채권가가 빠졌다는 거고 테이퍼링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달러가는 오르는 게 정상 범위라고 보는데 빠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테이퍼링 이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많이 울고 먹은 자료거든요. 낡을 대로 낡은 자료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얼마나 더 우리가 아파야 되느냐. 또 원화 같은 경우에도 보게 되면은 초강세거든요. 1050원 초반 레벨입니다. 그러면은 극히 우리나라 시장에서 문제가 나올 상태는 사실 아닌 거고, 미국 시장에서 지표 서프라이즈가 나오면, 경제 지표 서프라이즈가 나오면은 과거에는 테이퍼링이 땡겨지겠다라고 하면서 시장이 빠졌습니다. 근데 지난주 모습 한번 보시게 되면 그런 모습 아니었거든요. 지표가 잘 나오면 시장이 반응을 해줬어요. 이런 분위기면은 더 이상 테이퍼링 노이즈는 이제 그만 울고 먹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또 증거를 하나 보여드리면 11월 블룸버그 서베이에서 나온 결과치하고 12월 블룸버그 서베이에서 나온 결과치를 한번 비교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2월에 테이퍼링이 실시할 가능성에 대해서 응답한 그 퍼센테이지를 보시게 되면 2배 이상 증가했어요. 그리고 12월과 1월을 합치게 되면은 시장 가이던스인 3월보다 앞서서 테이퍼링이 실시될 가능성에 대해서 과반수가 넘게 실시 가능성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이런데 지금 이거 발표된 건 7일이거든요. 그런데 시장에서 지난주 움직임 보게 되면 크게 나쁘지 않았어요. 테이퍼링 실시 쪽에 큰 무게를 지금 시장의 무게감을 느끼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또 하나, 테이퍼링이 실시되면 달러가 강세로 가면서 이머징 쪽에서의 자금 유출을 우려하는 시각이 많은데,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죠.
인도 증시는 왜 신고가를 썼을까요? 모르시는 분들 많으셨을 거예요. 인도 증시가 신고가를 썼습니다. 루피아가 약세에 약세를 거듭하다가 피크치를 지나고 난 이후에 인도 지수는 신고가로 취소다. 물론 어제는 조금 빠졌습니다만 이런 모습들이 보인다는 겁니다. 물론 이 인도 같은 경우에는 최근 지방선거에서 제1야당이 압승을 했죠. 그러면서 경제개혁 기대감이 높고 내년에 4, 5월 정도에 그 총선에서 정권 교체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일부분은 이유가 되겠습니다만 가장 큰 이유는 외국인들이 14주 연속 매수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시장 급하게 올라갈 때는 외국인들 수급표 얼마나 두꺼웠습니까? 그런데 지금 외국인 수급표가 조금 둔화된 구간이고 인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강한 외국인 순매수가 지속되고 있고 테이퍼링 이슈가 시장을 아예 쥐고 흔들었다라고 하면 달러감 빠지기 어려웠고 인도 증시는 신고가를 내기 어려웠을 거고 블룸버그 서베이에 따라서 미 증시도 지난주에 이미 반응이 나왔어야 됩니다. 근데 그렇지 않았거든요. 조금 더 면밀한 이유를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외국인 투자자들의 반응은 글쎄요, 참 단순한 것 같습니다. 양적 완화를 축소한다고 해서 자금을 이렇게 일시적으로, 일괄적으로 굳이 빼 나가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매도가 보이니까 네. 눈에 보이죠. 어제도 한 2천억 원 정도 순매도가 보였는데요. 연방정부는 테이퍼링이, 타이트닝은 분명히 아니라고 그랬어요. 긴축이나 금리 인상을 시사하지 않습니다라고 시장에 전해졌는데 시장은 그래도 양적 완화를 줄인다는데 움츠러들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전략을 또 잡아봐야 되는데, 뭐, 계속해서 보수적인 이야기들을 좀 많이 해주셨지 않습니까? 네. 전략은 아직까지도 보수적으로 가져가야 될까요? 네, 일단, 뭐, 굉장히 오래전서부터 말씀을 드리고 있는 내용, 상승의 3대 요건이 뭡니까? 외국인들이 굳건하게, 지난 8월 증시서부터 한 10월 증시까지 한번 기억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외국인들의 수급표가 굳건하게 강하게 유지돼야 되는 거고 달러는 약세로 흘러야 되고 원화는 강세로 흘러야 됩니다. 지금 분위기 한번 보시죠. 달러는 약세로 흘렀고요. 원화는 충분히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건 하나가 안 맞아요. 외국인들 수급표 조건 하나가 안 맞습니다. 세 가지 중에 두 가지가 맞기 때문에 급락을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조건 하나 맞지 않는 것에 대한 빈자리는 굉장히 크게 느껴지거든요. 요거 한번 보시죠. 자료 한번 보시면 12월 들어서 외국인들 현선물입니다. 현물 쪽에서 보게 되면은 과거에 외국인들이 참 많이 사줬는데 그거 다 어디 갔지? 라는 생각이 좀 들게 만듭니다. 한국 관련 4대 펀드 유입량 자체가 많이 줄어들었고요. 10월 달 대비 11월 달에 반토막 났고 12월 달 들어서는 유출로 반전돼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계 롱통 자금 같은 경우에도 지금 속도가 좀 빠르게 떨어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과도하게 외국인들이 샀던 부분에 대해서 현실화시키는 작업은 아닐까요? 또 선물도 한번 보게 되면 지난주 한 주 동안에 18,000계약을 팔았습니다. 시장이 70포인트가 빠졌죠. 그리고 나서 월요일 날 20포인트 반등을 주는데 외국인들 선물은 볼랑 1,400계약이었습니다. 그러면 신뢰도 부분에서 문제가 있죠. 거래대금 그날 3조도 안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첫 반등에서 너무 약했고 그 뒤이어서 신뢰도를 느끼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매도가 실시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하나 있죠. 예전에 공식이었습니다. 외국인들이 선물을 사면서 비차익을 사면 시장이 오른다. 비차익 분위기 한번 보시죠. 지난 한 주 동안에 8천억을 팔았습니다. 외국인들 쪽에서. 그리고 나서 월요일 날 진짜 꼴랑 550억 샀죠. 그러면서 지수는 200포인트를 올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틀 동안 추가로 보면 또 매도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지금 스프레드, 이론가 스프레드가 마이너스 1.4p 정도 나옵니다. 근데 지금 어제 스프레드 종가가 마이너스 0.65p거든요. 고평가돼 있어요. 갖고 있는 차익 잔고물에 대해서 급하게 때려낼 이유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롤오버를 준비해야 될 판국에서 외국인들은 지난주에 선물을 18,000계약 팔았고 조금만 버티면은 배당까지 먹을 수 있는 시즌에서 8천억을 비차익으로 급하게 팔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실망스럽다라는 거죠. 차트 한번 보게 되면요. 네. 지금 제가 선을 하나 긋을 텐데 이거 누가 봐도 선을 그을 수 있을 겁니다. 1950 정도에다 선 누구나 그실 거예요. 저거 밑으로 뚫고 내려가면 기술적으로 우리가 유리한가요? 불리한가요? 쫓기는 입장입니다. 그러면 저 부분,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세 가지 요건 중에서 두 가지가 맞으니까 저 부분은 지켜주겠지라는 생각을 저 스스로도 갖고 있습니다만 뭐 100% 안전한 선은 아니지 않습니까? 조금 더
만약에 저 선까지 위협받고 무너지는 상황이라면 시장은 좀 더 보수적인 방향으로 흐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세 가지 요건 중에서 두 가지가 맞고 있기 때문에 지켜줄 거라는 믿음이 있는 거고 그 믿음이 현실화된다면 어느 정도 빠진 폭에 대해서의 반등, 자율 반등 그런 기대도 여전히 남아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추이를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뭐 미국 뉴욕 증시에는 사실 뭐 거품 논란이 있기는 했죠. 네. 뭐 오른 게 있어야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올라간 것도 없는데 뭐 거품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 뭐 전략은 그렇다 치더라도 세부적인 전략, 기업 전략도 요즘 어렵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제가 지난주에 방송에 나와가지고 종목을 제시하지 않았어요. 자신 없다라 그랬거든요. 어려운 시장에서 굳이 공이 안 보이는데 휘두를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고민을 많이 했어요. 내가 증권방송에 나가서 종목을 제시 안 하는 게 과연 맞는 건가? 근데 그것도 사실 창피한 일입니다. 그래서 꾸역꾸역 골라봤습니다. 어차피 방망이는 짧게 잡거든요. 방망이를 짧게 잡기 때문에 바운딩 폭 좀 쉽게 먹을 수 있는 종목들 쪽으로 관심이 갈 수밖에 없더라고요. 최근에 밸류콜이 들어오는 종목입니다. LG전자인데요. MC사업부 가치를 제로로 놓고 봐도 지금 가격은 어느 정도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내년에 삼성전자, 그러니까 마켓쉐어, 글로벌 마켓쉐어 35%를 갖고 있는 삼성전자가 어느 정도 MS 늘어나는 속도가 떨어진다면 아랫단 종목들 쪽에서 누군가 반사 이익을 받을 텐데 최상단이기 때문에 LG전자 괜찮지 않겠느냐. 상당히 많이 빠졌거든요. 그리고 밸류콜 얘기 들어오자마자 기관들 매수가 굉장히 두꺼워졌습니다. 단순 반등식으로 좀 빠진 폭이 크기 때문에 방망이를 짧게 잡는다면 충분히 가능할 종목이라고 보고 있고요. 시클리컬 쪽에서 종목을 찾고 계신 분들이 꽤 많다면 저는 정유보다는 화학을 선호합니다. 조선보다는 화학을 선호하고요. 화학이 가장 나아 보입니다. 화학 중에서 가장 스프레드 강세가 나올 만한 쪽은 합성고무입니다. 합성고무는 타이어 수요가 80%를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타이어 쪽으로 들어가는 게 합성고무 수요의 80%라는 겁니다. 내년에 주요 타이어 업체들 다 증설 예정되어 있습니다. 타이어 교체 주기도 오고 중국 기대감도 높습니다. 그러면 글로벌 넘버원 합성고무 캐파를 갖고 있는 부타디엔 쪽 노출을 갖고 있는 금호석유 이런 쪽은 조금 방망이만 짧게 잡는다라고 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주고 사더라도 가급적이면 확인하고 샀으면 합니다. 본격적인 종목 매입은 어느 정도 좀 보수적으로 조금 느긋하게 끌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략 들어봤습니다. 한국투자증권 이프렌즈 에어팀 장용혁 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